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자, 한 글자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주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는 이런 뜻으로 쓰이겠구나 그 느낌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도 사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쓰는 그 한자어가 됩니다. 일단 어떤 뜻인지 일단 도금과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자, 일단 이 글자는 발랄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아이가 이렇게 발랄하게 뛰어가고 있죠. 자, 표정이나 행동이 밝고 활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발이고 어떤 랄이길래 이런 의미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항상 이 글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물론 힌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이 발자 같은 경우, 그렇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로 읽히는데 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활발하다. 앞에는 살 활자를 쓰고요. 활발하다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무언가 활발한 모양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랄자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이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 찬찬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글자는 이건 필발자죠. 출발하다 그죠? 발사하다 할 때 발자인데 그것에 삼수변이 붙은 글자입니다. 1급 배정 한자고요. 물 뿌릴 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물을 탁 뿌린다는 얘기일까요? 총 15획이고 물수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서신의 설문회자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제가 추측하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허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허신의 설문회자에는 이 글자는 아쉽게도 없었고요. 대신 우리가 보통 강의자전이라고 하죠. 거기 안에 실려있는 옥편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물이 새는 것이다. 뭔가 물을 뿌리거나 이런 것과는 활발한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일설에 따르면 물을 버리는 것이라고도 한다. 물이 새어나오고 버리고 이 버릴 기자에 옛 글자거든요. 지금은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아예 버릴 기자에 간화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자전에 보니까 이 손목에 계림유사가 아니죠. 계림유사라는 곳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고려의 방언으로 고려 지방의 말로는 그렇죠? 발족자를 일컬어 발이라고 한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손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 계림,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죠. 우리나라 당시 일단 이 손목이라는 사람은 송나라 때 사람인데 3년인가 8년인가 3년이네요. 1103년 우리나라 고려시대 숙종 때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손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록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신으로 왔다가 그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뭐 단어의 의미라던가 아니면 풍습 같은 것을 적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의 발음을 우리도 사실은 그때는 적지 않았는데 특히 발음 요소 같은 것을 꼼꼼하게 몇 개 적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대의 우리나라 고려어의 발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 물 뿌릴 발자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서 발을
옛날에 고려 사람들은 이 발과 똑같이 발음했다. 이 발이 그때 송나라 시대 때는 어떻게 발음됐는지를 알면 우리나라 발. 근데 물론 외국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들리는 대로 적었겠죠. 어쨌든 네, 이거 발을 발이라고 한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뿌릴 발자도 이 발자도 우리나라 다리를 탄 발자도 똑같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이 가져왔지 물 뿌릴 발자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림유사라는 책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실마리를 다시 잃었습니다. 이게 과연 물 뿌릴 발자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물론 뒤에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만 필 발자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물 뿌릴 발자는 거기에다가 물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필 발자에서 어떤 그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에는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뜬금없이 활이 나타납니다. 활이 누가 봐도 금문에는 오히려 여기는 활 궁자인 것 같고요. 여기는 몽둥이를 든 어떤 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이든 금문이든 지금도 보시면 필 발자에 활 궁자가 보이죠. 이거는 이제 등질 발자인데 어디론가 나간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몽둥이 숫자죠. 창수 몽둥이 숫자에서 몽둥이를 들고 활을 들고 어디를 나간다는 뜻인데 원래 뜻은 갑골문을 보시면 이거는 활을 쏘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회자의 필 발자를 보시면 활을 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을 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창을 던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발자에는 이 활 공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이 뜻을 먼저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게 만약에 활을 쏘다의 뜻이면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총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 뿌릴 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푹 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그냥 살짝 이렇게 정원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물이 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활을 쏘듯이 표. 지금은 물총이 있지만 옛날 물총이 아마 없었겠죠. 그래서 물로 활을 쏘듯이 화살처럼 쏘듯이 이 필 발자, 물 뿌릴 발자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통 튀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도 사실은 실마리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아까는 물 뿌릴 발자였는데 이것은 1급에 배정된 발랄할 발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기운이 빠지죠. 이 글자가 어떤 뜻인가 궁금해서 왔는데 그냥 발랄하다라고 하면서 그 자체의 한자어를 훈으로 써놓는 겁니다. 이런 건 전 좋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발랄할 날짜다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그러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꽤 복잡하죠. 그리고 묶을 속자의 뜻을 따르고 회의 있잖아요. 칼도자의 뜻을 따른다.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 이렇게 나무 더미가 묶여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간자처럼 보여요. 가릴 간자죠 이거는. 근데 그거를 칼로 이렇게 확 내리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더 어렵죠. 그렇죠? 여기에 칼이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구분 없이 묶어 놓은 것이죠. 거기다가 칼이 옆에 왜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랄자가 그것을 내리친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석에 이 설문회자 줄을 단 아우죠, 아우. 서씨 형제 중에 아우가 서계가 말하기를 그렇죠? 이 랄이라는 것은 괴위다. 이 괴는 어그러질 괴자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금일 한자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쪽도 저쪽도 양뿔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여기서 왔다. 어쨌든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낄 때 괴입니다. 서로 맞지 않고 벌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묶었지만 서로
뒤틀려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음은 막, 약, 도다. 그러니까 약. 이게 아니군요. 반절법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 절로 제가 봐가지고 네. 묶어놓은 것을 서로 뒤틀리게 할 수 있는, 묶어놨지만 서로 그것을 어긋나게 이렇게 튕기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칼만한 것이 없다. 이걸 자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굳이 묶어놨다는 것은 나무를, 그렇죠? 나무에 이렇게 묶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얘가 서로 막 이렇게 튕겨 나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났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얘가 억지로 묶여놔가지고 막 이렇게 어그러져서 묶여놔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어그러진 것을 풀 수 있는 것,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칼로 나무를 내리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 묶여있는 끈을 내리치는 거죠. 아니면 이 나무를 내리쳐도 되겠죠. 그러면 끈이 끊어지면서 얘가 통 하고 튕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그러져 있거나 서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 힘이. 그런 걸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이 발자 같은 경우는 물을 통 튀기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발랄 날짜는 묶여 있는 나무까지, 혹은 뭐 묶여 있는데 이게 서로 튀어 나가려고, 그죠? 끝만 아니면 이렇게 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칼로 내리쳐 가지고 탕 튕기는 것. 둘 다 뭔가 통통 튄다는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200시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뭐 거기에 보시면 술과 이 두 마리의, 그쵸? 쌍어죠. 뭐 잉어나 붕어쯤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와서 200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시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술도 맛있겠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발랄은 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발랄, 은반,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미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가미를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하고 있는 거예요. 양뺨이. 물고기 아가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은반, 은쟁반 위에서 이게 이 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팔딱팔딱 하고 있는 그런 의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다. 너무나 신선해서 은쟁반 위에서 이 생선이 두 마리가, 그렇죠?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막 아가미를 이렇게 벌리면서, 아가미를 막 뻐끔뻐끔 벌리면서 당장이라도 팔딱팔딱거리며 튀어나갈 것 같다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비슷합니다. 발랄. 그리고 주에 따르면, 여기 200시의 주에 따르면 물고기가 튀어나가는 소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성어일 수도 있고, 의태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엔 또 발랄의 발자를 또 아쉽게도 물수가 아니라 손수변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작하다, 뭐 진행하다, 뭐의 발자인데, 이거 써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발음이 비슷하니까. 발랄은 보시면 이 뭐라고 하냐면 도미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꼬리를 팔랑팔랑 흔드는 그런 소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양으로 볼 수 있지만, 발랄이라는 한자는 좀 다르더라도 발랄이라는 것 자체가 물고기가 팔딱팔딱 하면서 꼬리를 막 이렇게 치는 그런 소리 혹은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지만 발랄하다 할 때 쓰이기 때문에 발랄한 날짜가 됐겠죠. 그래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 묶음을 칼로 탁 내리쳤을 때, 뭔가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던 물금을 내렸을 때 통 하고 튕기는 그런 느낌의 소리 혹은 모양의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소리다. 그래서 랄, 우리말로는 좀 그렇지만 라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포라 이렇게 되거든요. 포라, 팔딱팔딱 하는 그런 소리, 의성어를 뜻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콜레라 설명드렸을 때 호환, 마마, 그 다음에 괴질 설명할 때 콜레라는 괴질이라고 보통 말씀드렸었는데, 그 콜레라의
우리나라 음역어 중에 하나가 호열자입니다. 호열자. 근데 자자가 이 발랄할 날자, 찌를 자자가 비슷해서 우린 호열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호열날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어로 후리에라, 후리에라 하면 콜레라, 홀레라 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콜이 아니라 홀레라. 그래서 후리에라, 호열날이 원래 맞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콜레라. 자, 그때 빼고는 이 발랄할 날짜를 보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발랄의 발과 날짜가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있겠죠. 물론 물을 뿌리거나 그렇죠? 퉁퉁 튀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발랄 자체가 의성어라니 혹은 의태어라니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고 보면 활발이라고 할 때도 이 물뿌릴 발자 앞에 살 활자를 붙이는데 활발 이것도 오히려 해석이 되죠. 생선이 그렇죠? 물고기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듯이 팔딱거리고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러죠? 팔딱거리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은쟁반을 치는 그런 소리 있죠. 그걸 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발자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볼 때 발랄과 활발 모두 다 상당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니까 모든 의혹이 좀 풀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따가 중국어 그 발음도 한번 들려드릴 건데 그걸 들으면 더더욱 발랄보다 이래서 이게 의성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15획이고 물수가 저 붓으로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물 뿌릴 발자 하나, 둘, 셋, 그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물 뿌릴 발자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필 발자, 물수가 없는 필 발자 자체에 활궁이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통통, 그렇죠? 뭔가 활이 이렇게 긴장됐을 때 이렇게 튀는, 튀어야지 또 이 화살이 날아가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게 왜 물을 뿌린다는 뜻이 되는지 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자 발랄할 날짜입니다. 찌를 자자처럼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헷갈릴 만큼 두 개가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9획이고요. 칼도자, 칼도방이라고 하죠. 칼이 서 있다고 해서 어쨌든 이걸 붙이면 됩니다.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 뿌릴 발, 발랄할 날. 그래서 발랄 정도 쓰일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묶음을 칼로 내리친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벗어나는 해석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발랄이란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랄하다에 쓰이는 것이고요. 허무하게도 이걸 찾아보면 발랄하다의 어근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발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발랄하다 말고 발발하다. 물론 한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기운이나 기세가 끌어오를 듯이 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발발하다도 역시 의성어나 의태어로 본다면 팔팔하다. 물론 무슨 우리말입니다만 이것도 발발하다와 연관이 있다면 생선이 그렇죠?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파닥파닥 이런 소리도 발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팔팔하다, 발발하다, 발랄하다, 그렇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어쨌든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오를 듯이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것을 발랄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발랄하다 찾아보면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표정이나 행동이 밝고 활기가 있다. 형용사고요. 발발하다하고 비슷하다. 발발하다가 저는 그래서 팔팔하다하고도 뭔가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팔팔한 거는 역시나 그렇죠? 이 갓 잡은 물고기만한 게 없겠죠. 어떻습니까? 자,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재기발랄한 젊은이들 많이 쓰죠. 기쁜 일이 있는지 그의 모습은 발랄해 보였다. 네, 괜찮습니다. 간호부에게 간호부라는 말은 예전에 쓰던 말인데 그죠? 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며 말하는 남희의 얼굴엔 전에 없이 생기가 발랄했다. 생기발랄 어떻습니까? 예, 물고기가 통통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느낌이 네, 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랄을 네, 조선왕조 실록에 찾아보았는데 아쉽게도 이 글자의 발랄은 한 건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선시대 때는 이 글자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다른 글자를 썼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 생선이 그죠 물고기가 팔딱팔딱하는 그런 발랄하다, 생기 있다라는 뜻으로는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에는 발랄하다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예, 많이 쓰고 있었고요. 특히 36년, 38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를 찾았습니다. 발랄한 제사, 심홍택 씨,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발랄하다 나와 있죠? 두 번째는 1938년 조선일보입니다. 이거는 혹시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신창이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N 나왔네요. 발랄한 복흥 아니죠? 부흥일색. 주의 제방과 이거 30이죠? 30여 교량 복구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한 한자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발랄한 부흥일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열 십자 말고 이것은 스물 입자입니다. 이렇게도 중국에서 많이 쓰고요. 스물 입.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글자는 서른 삽자죠. 이거 약간 이렇게 썼네요. 네. 서른 삽. 근데 30이라고 읽고요. 이것도 20이라고 읽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도 있는데 이건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마흔. 네. 찾아보니까 마흔은 다시 10이네요. 10.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33이니까 삽여 교량 이렇게 읽는지 30여 교량으로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발랄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들이 검색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죠. 네, 좀 잘못 듣네요. 발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는 발랄이라는 표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신 필 발자를 옆에를 이렇게 쓰는 것이 중국의 간화자죠. 다시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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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줄였죠? 일본도 줄였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발음은 우리 발랄보다는 훨씬 더 파닥파닥거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해볼까요? 포라라고 합니다. 포라 발랄이라고 쓰고 포라라고 읽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네, 그렇죠? 뽀라도 있고요. 한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랄도 있었죠. 200의 시에서. 그래서 바라도 있고요. 뽀라, 바라, 포라. 뭔가 팔딱팔딱 라는 느낌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활발이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포라보다는 후어포라고 해서 많이 씁니다. 사람 성격이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명랑하다 할 때 명랑 이렇게 안 쓰고요. 후어포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 자체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팔딱팔딱거린다. 후어포 물을 뿌리는 것처럼 팔딱팔딱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네,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발도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예, 보어보 있었습니다. 발발. 그다음에 포라라도 있습니다. 이걸 라는 신랄하다, 매울 날짜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씁니다. 포라. 다 비슷합니다. 팔딱팔딱. 생기가 있다. 발랄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느낌과 발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일본은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일본도 역시 우리랑 똑같습니다. 발랄. 한중일 삼국이 똑같은데 색으로 제가 구분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일본에서는 필 발자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하츠라츠라고 얘기합니다. 하츠라츠 발랄. 예, 제가 보기엔 중국어가 가장 그 의미를 가장 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발음상.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발랄. 일본은 하츠라츠라고 하면 이게 팔딱팔딱 하는 뜻이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뭐 팟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팟. 이게 팔딱팔딱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네. 뭐 평평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하츠라츠라고 하면 이 발랄도 쓰고요. 옆에다 둘 다 물수를 쓰는 발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일본에서는 다리, 발 족자를 쓰는 발랄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 모두 다 이 한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하츠라츠 혹은 폴라, 뭐 뽀라라는 발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예 일본에는 이런 방식의 예문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따라시 부쇼니 우츠다 카레와 새로운 부서에 옮겨온 그는 미즈오 에따 우오노 요니 이때는 사카나라고 아니고 우오라고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을 얻은 물을 만난 그렇죠? 우오노 요니 물고기 마냥 그렇죠? 하츠라츠 또 시대 있다. 발랄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어의 예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발랄이란 표현이 물고기와 관련이 있다 라는 사실을 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처럼 발랄하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발랄하다라고 쓰지 않죠. 근데 중국에서도 아까 팔딱팔딱거리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본은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예문을 보니까 물을 만난 고기처럼 물 만난 고기처럼 팔딱팔딱 활발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이것은 물고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물고기에 비유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을 만난 고기, 물 만난 뭐 고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발랄하다와 물 만난 고기를 연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건 앞에 예문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물 만난 고기, 물고기와 발랄은 예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 좀 특별하게 그냥 활발하다의 뜻으로 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를 보니까 뭐 lively, 그렇죠? bubbly가 재밌네요. 그 bubbly, 그 뭐죠? 물방울이 톡톡 터지는 그런 뜻이 bubbly 아니겠습니까? 버블 자체도 원래 이렇게 보글보글 하는 그런 뜻인데 뭔가 여기도 의성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ively나 뭐 bubbly나 뭐 다 뭐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죠. 살아있는 듯한 이 활과 비슷합니다. bubbly는 톡톡 터지는 것 같기 이것도 상당히 영어로서는 활발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vivacious 이거는 뭐 vivid 뭐 생생한라고 하니까 이것도 살아있는 듯한 그렇죠? viva 뭐 이런 뜻이니까요. vivid 그러니까 또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cheerful 이거는 뭐 용기를 주는 기운을 주는 이고요. sporty sports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활과 비슷하고 이번에는 사실은 발랄이라는 단어를 살피는 과정에서 물고기와의 관계, 살아있는 듯한 것, 뭐 이런 것과 영어와도 관련이 있었다. 한중의 삼국이 비슷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흥미진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역시 그 간략본 영상은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나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발랄이라는 표현이 알고 보니까 물고기가 팔딱팔딱거리는 소리에 의성어, 의태어에서 왔다 정도만 알아도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이 물뿌릴 발자에 발랄한 날짜가 들어간 발랄이란 단어에 숨겨진 혹은 제가 발견한 비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8번째 글자는 물 뿌릴 발자와 발랄한 날짜 하나는 물이 있고 하나는 칼이 있지만 어떻게든 이게 서로 연관이 된다 라는 설명까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 마음입니다. 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